네, 반갑습니다. 경제 트렌드 박프로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트레이딩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 발표 이슈도 지나가면서 이제 기관들이랑 외국인들도 대량 매도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얘네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지 저희도 미리 포착해서 같이 준비를 하셨을 때 또 이 반도체 이후 섹터에 대해서도 같이 편안하게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일단은 내일 있을 이제 트럼프 정권 위헌 관세 관련해서 위헌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또 제약 쪽이다 보니까 제약 쪽이 가장 먼저 수급이 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다음 주에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이제 기업들로 그리고 뭐 기업이라기보다는 어떤 플랫폼으로 자금이 집중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했을 때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우리는 그러면은 국내 주식 쪽에서 어떤 기업들을 보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과연 지금 아직은 너무나 오르지 않아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스몰캡 바이오주들 봐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강세였고 앞으로도 너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존의 주도주였던 바이오 주식들을 보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기존에 강했던 주식들을 계속 가는 게 더 맞다라는 이제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기존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어떤 기업들이 더 주가가 계속해서 치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치고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제약주들 성과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뭐 300%, 400%대 수익 실현도 나왔고 승률 같은 부분은 거의 이제 97%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좀 여기고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꼼꼼히 좀 보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전체적인 개념적인 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거는 과연 뭘 보는 자리인지 어떤 투자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연간 전략 회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기술주도 관련해서 뭐 로봇 자율주행 이쪽 관련해서 CES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CS 행사를 한 달 보름 정도 앞두고 뭐 자율주행 종목들, 로봇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는 현대오토에 뭐 거의 2.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250% 정도. 그 외적으로도 70%에서 120%대 정도는 많이 올라왔는데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 미리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좀 주요 종목들은 다시 다뤄드리고 여러분들이 과감한 좀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자리냐면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자리에서 어떤 이제 질환에 돈을 쓰는 게 상업적으로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이제 사와서 빅파마들이 상업적으로 풀어갈 수 있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들을 파트너로 둘지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소개하고 보는 그런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만 치료제겠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항체 이중항체. 알테오젠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또 알테오젠은 너무 비싸니까 다른 걸 좀 봐야겠죠. 이따 뒤에 소개해 드릴 건데 파이프라인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쪽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이 어느 쪽인지 뭐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놓고 이 비파마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수급도 지금 미리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인데 핵심적인 부분은 마지막 포인트 같아요. 이 플랫폼이 하나의 약에 잘 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신약 개발로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 정도의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의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했을 때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이게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 다음에 코스닥의 바이오 대장 후보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종목이거든요. 왜 ABL 바이오냐? 가장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글로벌 빅파마가 충분한 돈을 쓰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거.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ABL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GSK 그리고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시가총액 10조 원대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대치는 아니거든요. 글로벌 제약사 두 군데에서 같은 회사의 기술에 직접 계약으로 베팅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생겼죠. 바로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입니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하면서 코스닥 내에 이제 바이오 대장주 자리가 비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제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는 누가 될 것인가? 어떤 기업이 이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로서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25, 6조가 돼요. ABL 바이오가 지금 10조, 11조 요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구조적으로 바이오 대장주로 가게 되면 그 갭을 따라가기도 마련인데 ABL 바이오가 그만한 파이프라인 가치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저희 채널에서도 작년에 3만 원대부터 달아왔고 지금 20만 원을 찍은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야. 근데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보고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술 이전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도 충분히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보유한 상태. 딱 이 상태가 알테오젠이 지금 25조, 26조까지 찍는 과정에서 딱 19조에서 12조 요 구간을 형성했을 때 단계를 지금 ABL 바이오가 밟고 있거든요. 그 뒤에 스탠스까지 충분히 밟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업사이드는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은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가 이제 앞으로 도약하는 하나의 기점이 될 뿐이지 어차피 ABL 바이오가 갈 길은 좀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이 시점이 좀 기점이 돼서 빠르게 올라와주면 좋고 아니면은 뭐 이 시점을 통해서 뭐 재료 소멸로 조금 쉬었다 가도 오히려 비중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부터 편안하게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정말 조금밖에 오르지 못한 스몰캡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거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바이오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한 지는 이미 이제 2, 3년 차가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부각을 못 받은 기업들은 그만큼 보유한 파이프라인 가치가 별거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괜찮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평가, 고평가를 구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오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리밸런싱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고점을 지금 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절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자리에 반절 정도밖에 못 오른 자리? 그런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은 이 정도로 좀 ABL 바이오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 그러면은 이제 ABL 바이오가 알테오젠을 이어서 코스닥 대장주로 가게 되고
그 수급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또 공백이 ABL 바이오 자리를 누가 가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가 지금 알테오젠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이 D&D 파마텍도 ABL 바이오 시가총액 뭐 2조, 3조, 4조 정도 할 때 그 스텝에 있는 앞으로 그 다음 스텝까지 충분히 갈 준비가 이미 완료가 된 그런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거든요. D&D 파마텍 지금 시가총액이 4조 7천억 정도인데 보유한 파이프라인 가치를 따지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산업의 전체적인 리밸런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D&D 파마텍을 봤을 때 지금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면은 메세라 인수전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인 메세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수 과정에서 노보노디스크랑 또 경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화이자가 인수했습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는 D&D 파마텍 기술이 연결된 구조를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가 동시에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부각받는 파이프라인이 DD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이거든요. 머시 치료제 쪽인데 곧 있으면 기술 이전 가능성도 굉장히 짧은 시기 안에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이고 파트너사가 이미 화이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FDA 혁신치료제 지정 가능성까지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결과값을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기대 심리만으로도 주가 상승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ABL 바이오랑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 시에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지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료는 강하고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도 확실하게 검증이 된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셔도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10% 올랐어도 좀 과감하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자리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바이오 섹터 자체가 리밸런싱이 올해 한 번 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조적으로 충분히 앞으로 업사이드가 50% 70%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10% 오른 거를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빅파마를 파트너사로 둔 상황 여기에 이제 뭐 FDA 혁신치료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런 조합들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지고 빠르게 올라가주는 그런 이제 조합이에요. 그런 구간이고 구조이거든요. ABL 바이오가 지금 뭐 작년에 뭐 한 차례 3만 원대에서 6만 원 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이제 5만 원에서 이제 지금 1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또 다시 열려서 20만 원까지 오는 과정까지 있었는데 ABL 바이오 한 5만 원, 6만 원 하던 그 시기에 이제 다시 리밸런싱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보수적으로 봐도 30%에서 50%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ABL 바이오, D&D 파마텍 두 종목 정도를 소개해드렸고요. 바이오 섹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접근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를 계속 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간다면은 정말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아이폰 시장을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우리나라야 뭐 비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습니까?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양권 같은 경우에는 비만 인구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복용해야 되거나 뭐 지금은 이제 주사제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이제 알약도 이번에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급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휴대폰 시장보다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 책정이 아직 3분의 1도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제 후속으로 가는 이중항체 뭐 시장 뭐 이런 것들 정말 잘 보셔야 되고 바이오 산업은 이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라
정말 상업적으로 많은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의미가 있다라고 좀 여기고, 뭐 ABL 바이오, D&D 파마텍 이런 종목도 그래도 나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파트너십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가총액 8천억대의 D&D 파마텍이 예전에 아직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 이제 막 부각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도 하나 준비는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타점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파트너십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제2의 D&D 파마텍, ABL 바이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시가총액 지금 7, 8천억일 때 미리 같이 잡으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하단에 댓글 참고하셔서 거기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상담은 무료니까 무료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충분한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은 JP모건 헬스케어는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다음 주에 예정돼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 나오는 물량들이 대부분 이제 제약 섹터, 우주항공 뭐 이쪽으로 가는데 제약 섹터 비중이 훨씬 더 지금 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결과값을 내야 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비만 치료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뭐 이중항체 쪽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도 기대 심리만으로도 주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기 좀 편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으로 코스닥 대장주 공백이 발생하면서 그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ABL 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꼭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려 보고요. 바이오는 항상 존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기술 이전하는 에로 계약,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대장주가 되는 이런 이제 테크를 타기 때문에 이 테크를 잘 노리시면은 오히려 반도체 굉장히 사이클링 산업이지 않습니까? 로봇도 그렇고. 근데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이클이 훨씬 더 편하고 잘 꾸준하게 이어져요. 조정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 섹터도 아직까지도 좀 꺼려 하신다면은 이번 기회에는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를 너무나 추천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중요 종목들, 섹터들, 이슈들 저희가 잘 준비해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